네, 이번 시간에는 법인 설립을 시작하고자 할 때 처음 상담 시 많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등기부터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기까지 법인 설립 절차에 대해서는 이전에 법인 설립 절차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법인 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법인의 등록번호를 만들 때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를 세법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법인 등록번호를 내시려면 법무사를 찾아가서 법인 등기에 대한 내역을 의뢰를 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법무사님 영역과 세무사님 영역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법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등록번호를 내는 것을 법인 등기 절차라고 합니다. 이것을 내기 위해서는 회사의 상호를 정하시고 본점을 정하시고 회사의 사업 목적 그리고 자본금, 회사의 임원을 누구로 할지, 주주를 누구로 할지를 정해서 법무사님께 결정사항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물론 그때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등을 구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본금 납입증명서, 즉 주주 중에 한 명의 명의로 된 잔고증명서를 갖추셔야 하고요. 이런 서류들을 준비하셔서 법무사님한테 가서 자료를 드리면서 의뢰를 맡기면 법무사님이 자료를 정리하시고 취합하셔서 법원에 등기 신청을 하시겠죠. 물론 정관도 같이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관은 법인에서 절세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정관에 대해서는 미리 세무사 회계사와 상의를 하셔서 만들어진 정관을 법무사님께 드린다면 제일 깔끔한 마무리가 되겠죠. 처음 법인 설립할 때 그냥 법인 등기를 내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부터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담을 한다면 조금 절차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뒤에 법인의 절세를 위해서 결국 정관을 바꿔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 등기 사항 중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을 언급드리자면 자본금을 얼마로 해야 될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본금은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제한된 규정이 없습니다. 자본금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이 회사는 건전성이 높기 때문에 자본금이 작은 회사보다는 더 좋겠죠.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이 많다면 당분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직원들에게 급여를 준다든지 기타 비용이 나가는데 부담이 없고 자본 잠식이 될 우려도 없으니까요. 그러나 자금의 규모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된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얼마로 자본금을 설립할지 생각을 해보신다면 대외적으로 계약을 할 때 우리 회사의 자산 상태 이런 부분이 계약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면 당연히 능력껏 자본금을 올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본금이라는 거는 복잡한 자본 감자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웬만해서 자본을 줄여서 돈을 다시 빼나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자본금 결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본금을 한 3억을 넣으시고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 가져오면 되잖아요.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도 자본금을 얼마일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서울 시내에서 법인을 설립할 때는 자본금 100만 원이나 2,800만 원이나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법무사님께 드리는 수수료는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2,8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 회사의 임차보증금 수준으로 자본금을 내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회사의 임차보증금이 1,000만 원인데 이 금액에 영 못 미치는 100만 원으로 자본금을 시작하신다면 시작과 동시에 900만 원은 대표가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불하게 되겠죠. 이 경우에는 법인이 대표한테 900만 원을 빌린 결과가 됩니다. 이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은행과 같은 대출이 발생하는 거죠. 대표이사한테 대출을 한 거죠. 이러면 부채가 발생해서 자본금 100, 부채 900 해서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게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 나중에 대출을 하는 경우 또는 이런 재무제표 비율이 내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큰 낭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을 잘 설정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자본금을 넣는 사람을 주주라고 하죠. 대표랑 무관하게 대표는 우리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즉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이 법인회사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이 주주가 법인 설립할 때 자본금을 납입하게 되는 거죠. 혼자서 100% 납입하는 경우에는 100% 주주가 되고요.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대표이사가 100% 주주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가 여러 사람으로 구성될 때 제3자가 구성되어 있다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럴 때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혼자서 100% 주주로 하시거나 또는 가족을 넣어서 100% 주주를 구성하죠.
제3자끼리 의기투합해서 법인을 설립하는 게 아니라면 저는 단독 주주보다는 가족을 넣은 다수의 주주를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법인에서 대표가 돈을 챙겨가는 방법은 고전적인 급여와 급여에 상응하는 퇴직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매년 배당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배당을 받아갈 때 대한민국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즉 이자 배당 소득을 합쳐서 연에 2천만 원을 넘어간다면 다시 5월에 내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 금액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은행에 내 통장에 꽂힌 몇천만 원의 예금에 대해서 이자도 들어올 때 이 이자 또한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이자 금액에 따라서 15.4%의 이자를 떼고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데요. 이 이자 소득과 우리 회사로부터 주주로서 받은 배당 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2천만 원을 따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혼자 100% 주주일 때는 그로스업 제도를 제외하고 다른 이자 소득이 없다면 연에 2천만 원밖에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주를 배우자와 자녀 2명 이렇게 4명으로 25%씩 가져간다면 2천만 원씩 내면 8천만 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가져온 이 배당 소득은 언제든지 내 자산 형성의 기본 바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 주주로 넣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녀가 없으신 분들은 다른 형제자매나 부모님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의 경우에도 실제로 대표이사가 일을 하지만 가족 중에 형제나 자매가 내 일을 도와준다면 그런 분들도 임원으로 취임을 시키셔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셔서 법인의 절세 효과를 누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일을 하시는데 절차상 귀찮다든지 또는 가족이라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시고 아예 임원으로 넣지 않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임원으로 넣으시거나 또는 직원으로 넣으셔서 월급도 받아가게 하시고 퇴직금도 받아가게 하시면 좋겠죠. 임원의 경우에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을 설정하시면 그래도 현행 규정상 최대 한도의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활용하시면 세금을 적게 내면서 법인 자금을 잘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경우에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1인 이사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한데요. 아무리 이렇게 절차상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법무사님들이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죠. 주식이 없는 임원, 즉 이사나 감사 1명을 넣으신다면 법인 설립 절차가 훨씬 더 짧게 걸리고 비용도 줄어든다고 하시는 거죠. 이런 분이 없다면 법원의 검사인 선임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복잡해져서 그런 거죠. 그런데 임원으로 넣게 되면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중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구나 관계가 먼 분은 그런 서류를 받아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들을 많이 이런 경우에 활용을 합니다. 이사감사는 3년에 한 번 중임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임원으로 넣으셨다가 바로 빼셔도 되지만 결국 빼는데도 등기수수료나 법무사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나중에 3년이 지나고 나서 정리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대표이사 중임신고할 때 같이 하신다면 절차상 누락되는 경우가 드무니까 3년 주기를 기억하시고 하시면 좋겠죠. 이거 외에 제일 법인 설립 시 중요한 부분은 회사의 정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법인의 세금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법인 등기 내시기 전에 정관에 대한 중요성을 먼저 공부하시고 필요한 경우 상담을 하신 후 법인 설립을 하시는 게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시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